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간호조무사 합격을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것은요, 실기 파트에서 다뤄질 체위에 대한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체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건데요, 10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 체위. 바로 앙와위입니다. 자, 앙와위 뭘까요?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를 우리가 앙와위라고 합니다. 자,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워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척추의 올바른 선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앙하위 척추선열 유지를 위해서 누워 있으시거나 아니면 남성분들 돈용하실 때도 앙하위 자세를 이용합니다. 남성분들은 무릎을 세우면 걸거쳐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 계시는 것이 가장 좋죠. 자, 두 번째는 파울러시 체위입니다. 자, 파울러라는 아저씨가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만든 체위라서 파울러시 체위라고 하는 거고요. 반쯤 앉힌다 그래서 반좌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45도 정도 각도로 앉히실 건데, 자, 어느 분이 파울러시 체위에 적용되는가? 숨쉬기 힘드신 분들, 호흡 곤란 환자분들을 파울러시 체위를 이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숨쉬기 너무 힘들어해요. 뭐 COPD 환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안 쳐줘요. 호흡곤란 환자분들. 자, 두 번째 흉부 수술. 이것도 이제 가슴 수술하시는 분들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오로 배출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성간호를 배우실 때 이제 좀 지저분한 오로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안 쳐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울러시 체위는 오로 배출의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뒤집어 있는 자세, 복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이 어떤 때 하는 것인가? 자, 뒤집어져 있으니까 등이 쭉 보이겠죠? 그래서 등에 다치신 분들, 등에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척추 검사를 하실 때에도 복위가 사용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옆으로 돌아눕는 측위 보실게요. 자, 측위 분들은 마비 아니면 부동 환자분들 식사하실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체위 변경에도 측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심스위 보실게요. 자, 심스위는 측위도 아니고 왕하위도 아닌 애매한 각도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측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심스위, 측와위고요. 자, 이 자세는 저도 잘 때 굉장히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다리를 한쪽을 쓱 올리게 돼요. 그러면 검사할 때는 다리 한쪽이 올라 있다 보니까 찌르기 좋은 자세가 되죠. 그래서 관장이나 항문 검사할 때 심스위 취해 주실 겁니다. 자, 다음에 6번 슬흉위 보실게요. 자, 무릎 슬과 가슴 흉이 붙어서 슬흉이라고 하고요. 니체스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슬흉이는 별표예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골반 내 장기 이완에 쓰입니다. 서 있으면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밑으로 압력에서 눌려지잖아요. 이거를 뒤집는 자세를 해주시게 되면 변비도 굉장히 좋대요. 골반 내 장기 이완이 되니까요. 슬흉이 골반 내 장기 이완에 도움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궁이 후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궁은 원래 고개가 자궁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약간 숙여져 있는 자세가 원래 해부학적 자세인데 이제 이 안에 월경 때 피가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아기 낳고 부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개를 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뒤쪽으로 구부러진다 그래서 자궁 후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면 굉장히 아프대요, 자궁이. 그래서 자궁 후굴 예방과 월경통 완화를 위해서 이 슬흉이 자세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태아 위치 교정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7개월 때쯤 됐을 때 아기가 역아라면 이때 이 자세를 계속 해줘요. 그러면 아기가 두정이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직장 대장 검사할 때도 슬흉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엉덩이가 하늘로 치솟아 있다 보니 직장과 대장 검사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다음에 7번. 자, 배횡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자세. 배횡화위는 뭐냐면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쓰이는가?
배를 좀 보고 싶어요. 앙화위로 똑바로 있으면은요,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세워주시면 배가 말랑말랑해져서 복부 검사할 때 굉장히 유용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 돈요하실 때도 배회행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조리원이나 병원에 가셨을 때도 회음 연료법 할 때 이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죠. 다음에 8번 절석위 아니면 쇠석위 보도록 할게요. 자, 절석이나 쇠석위는 말 그대로 돌을 깨는 자세입니다. 예전에는 이 자세로 돌을 깼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남아있는 자세예요. 절석위, 쇠석위. 그래서 이 자세로는 뭘 하는가? 생식기나 방광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굴욕자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식기 검사 절석이로 하시거나 비뇨기과에서도 요 의자가 있어요. 굴욕자세 의자가. 그래서 이 비뇨기과에서는 방광경 검사를 할 때 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9번 잭나이프 체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나이프 체위는 뭐냐면 접이식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잭나이프인가 아니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잭나이프인가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산처럼 구부러져 있는 걸 우리가 복부 체위의 잭나이프 체위라고 하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구부러져 있는 똥꼬가 위로 올라가 있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항문 수술, 척추 마취 하실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등체위의 경우에는 방광경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체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트렌델렌버그 체위 보실게요. 자,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자세는 하나예요. 머리가 낮고 골반이 높은 자세인데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직함을 3개나 갖고 있습니다. 자,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쇼크 체위, 또 하나는 골반 고위. 이렇게 3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트렌델렌버그 체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세는 어떤 때에 사용되는가? 쇼크가 있을 때 환자분이 쇼크 상태에서 대사가 안 될 때 이 자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트렌델렌버그 체위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앙하위서부터. 자, 앙하위, 척추 선율을 유지하고 남성 도뇨에 쓰입니다. 자, 두 번째, 파울러시 체위, 반좌위라고 부르고요. 호흡곤란 환자, 흉부수술, 오로 배출에 쓰입니다. 세 번째, 복위, 척추검사나 등 외상에 쓰이고요. 네 번째, 측위는 마비나 부동 환자, 식사 시 아니면 체위 변경 시 사용됩니다. 자, 5번에 심스 체위, 측와위라고 부르는 것은 관장 아니면 항문 검사에 사용되고요. 6번 슬흉이는요. 첫 번째 골반 내 장기 이완, 두 번째 자궁 후굴 예방, 세 번째 태아 위치 교정, 네 번째 월경통 완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직장 대장 검사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7번 배회와위는요. 복부 검사 아니면 여성 돈요 그리고 회음 열요법에 사용됩니다. 자, 8번 절석이 다른 이름으로는 쇠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식기 방광 검사할 때 사용합니다. 자, 9번 잭나이프 체위는 복부 체위와 등 체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복부가 닿는 체위는 항문 수술 척추 마취에 사용되고요. 면적이 등이 닿는 것은 방광경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트렌델렌버그 체위는요. 쇼크가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0가지 체위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머릿속에 계속 앙어이는 언제 쓰이고 파울러시는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언제 쓰일 것인가 연습하고 계속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